2025년 8월 서울. 수천 개의 조명이 일제히 켜지는 순간 무대 중앙에 선 한 남자가 있었다. 트로트 무대의 문을 여는 첫 발걸음. 그 주인공은 안성훈이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단순한 배치나 우연이 아니었다. 관계자 몇 명만이 아는 그 배경 속에는 깊은 이유가 숨겨져 있었다. 열기가 가득한 공연장, 객석에서는 함성이 파도처럼 번졌다. 무대 위에는 장민호, 송가인, 손태진, 김희재 같은 이름들이 함께 서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마이크를 쥐니는 안성훈이었다. 그는 나훈아의 라이프를 선택했고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목소리의 힘과 시선 처리, 그리고 여유 있는 제스처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무언가를 전했다. 그것은 무대를 여는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강렬한 시작이었다. 많은 시청자들은 그저 훌륭한 오프닝이라고 느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 오프닝을 맡는다는 것은 그날의 흐름과 감정을 설계하는 책임을 짊어지는 일이다. 특히 수많은 스타가 한자리에 모이는 시상식에서 첫 무대는 전체 분위기를 결정짓는 열쇠와 같다. 제작진은 왜 그 열쇠를 안성훈에게 맡겼을까? 그가 등장하는 순간, 객석은 한순간에 집중했다. 그는 첫 소절에서 관객을 끌어당기고 후렴에서 에너지를 폭발시키며 무대 위에 다른 가수들과 호흡을 맞췄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렀지만 그 자연스러움은 철저한 준비와 무대 감각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날의 안성훈은 단순한 출연자가 아닌 축제의 문을 여는 문직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장면 뒤에는 아직 말하지 않은 비밀이 남아있다. 많은 이들이 보지 못한, 그리고 알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다. 실력과 경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관객과의 특별한 인연이 이 자리를 만들어낸 것일까? 그 답은 곧 이어질 이야기 속에서 밝혀질 것이다. 트로트 음악 시상식의 문을 여는 첫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다. 특히 2025년 트로트 뮤직 어워즈는 그 의미가 더욱 각별했다. 올해는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다양한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시청자들의 기대 역시 어느 해보다 높았다. 무대는 SBS의 생방송으로 전국에 전달됐고 수백만의 시선이 한순간에 쏠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프닝 무대는 단순히 첫 곡을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전체 공연의 색깔과 흐름을 결정짓는 열쇠였다. 제작진에게 이 열쇠를 맡길 인물을 고르는 일은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였다. 그 무대의 주인공으로 결정된 인물은 안성훈이었다. 그는 이미 미스터 트롯 2에서 진을 차지하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고 이후 다양한 방송과 무대를 통해 안정적인 실력과 깊이 있는 무대 매너를 보여줬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동안 그는 시상식에서 화려한 중간 무대나 피날레를 장식한 경험은 있었지만 행사의 시작을 여는 오프닝 무대에 선 적은 없었다. 이번 선택은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경력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 제작진이 안성훈을 선택한 이유에는 몇 가지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 첫째, 그는 폭넓은 연령층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수라는 점. 그의 무대는 중장년층에게는 정통 트로트의 감성을, 젊은 층에게는 세련된 편곡과 무대 연출로 신선함을 전달한다. 둘째, 그는 다른 가수들과의 호흡이 뛰어나 팀 무대에서도 자연스럽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다. 셋째, 라이브 실력이 안정적이어서 생방송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줄 수 있었다. 오프닝 곡으로 선택된 라이프는 나훈아의 원곡을 재해석한 곡으로 힘있는 메시지와 강렬한 멜로디가 특징이었다. 제작진은 이 곡이 행사의 서막을 열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곡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창력만이 아니라 관객의 숨을 단숨에 사로잡는 무대 장악력이 필요했다. 안성훈은 수차례의 리허설에서 무대 동선, 시선 처리, 호흡 포인트를 세밀하게 조율하며 완성도를 높여갔다. 무대 준비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태도는 단순히 프로라는 단어로는 부족했다. 그는 다른 출연 가수들과 함께 합을 맞추면서도 무대 전체의 분위기를 살피며 오프닝이 가져야 할 에너지와 감정선을 고민했다.
한 번은 리허설 도중 그는 조명 감독에게 첫 조명이 켜지는 순간 관객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제 위치를 정확히 비추어 달라고 요청했다.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이 무대가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지만 정작 당일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관객들은 단순히 좋은 오프닝을 본 것이 아니라 그날 밤의 전체 흐름을 바꿔놓는 무대를 경험하게 된다. 무대 뒤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장면들과 숨은 의미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무대 뒤에서 대기하던 안성훈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제작진의 손짓과 함께 무대 앞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단 하나의 스팟라이트가 중앙을 향해 켜졌다. 그 순간 객석에서는 웅성임이 사라지고 기대와 설렘이 뒤섞인 숨소리만이 느껴졌다. 수천 명의 관객과 수백만의 시청자가 화면 너머에서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차분히 첫 발을 내디뎠다. 무대 바닥의 탄력, 마이크를 쥔 손끝의 미묘한 떨림,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긴장감이 교차했다. 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마자 장내의 공기가 바뀌었다. 라이프 특유의 묵직한 도입부가 홀 안을 가득 메우고 안성훈의 목소리는 곡의 메시지를 온전히 담아냈다. 그러나 이 무대에는 보이지 않는 변수들이 숨어 있었다. 라이브 밴드와의 호흡은 단 한 박자라도 어긋나면 곡 전체의 흐름이 흔들릴 수 있었고, 동시에 옆에서 함께 무대를 공유하는 장민호, 송가인, 손태진, 김희재와의 시선 교환과 위치 조율도 필요했다. 그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읽어야 했다. 관객의 반응은 빠르게 달아올랐다. 후렴구에 들어서자 객석에서는 자연스럽게 박수와 함성이 터졌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오프닝을 마친 직후 이어진 무대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선택을 했다. 정통 트로트의 안전한 길을 걷는 대신 스마일 프렌드를 밴드 사운드와 결합해 마치 록 콘서트 같은 에너지를 쏟아낸 것이다. 기타 리프가 울려 퍼지고 드럼의 비트가 강하게 박히자 트로트를 보러 온 관객들이 잠시 놀란 듯하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장르 혼합이 아니었다. 트로트 무대에서 보기 드문 록 밴드 편성이 오프닝의 여운을 더욱 확장시키고 다음 무대들로 이어지는 흐름을 탄탄하게 만들었다. 안성훈은 곡 중간에 마이크를 높이 들고 객석 쪽으로 손을 뻗으며 웃어주세요. 오늘은 축제입니다라고 짧게 외쳤다. 그 한마디에 객석이 파도처럼 출렁였고 스크린 속 관객들마저 미소를 지었다. 무대가 끝난 뒤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땀방울이 광대뼈를 타고 흘렀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무대의 온도를 바꿔놓았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첫 무대를 시작한 사람이 곧 분위기의 중심이 되었고 관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왔습니다. 스마일 프렌드 무대를 마치고 무대 뒤로 내려온 안성훈은 빠르게 호흡을 가다듬었다. 스태프가 건넨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곧바로 다음 무대를 위한 의상으로 갈아입었다. 분주한 백스테이지 안에서도 그는 차분하게 다음 순서를 준비했다. 무전기를 든 무대 감독이 다가와 두 번째 무대, 준비됐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짧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이번엔 제 이야기입니다. 그가 준비한 곡은 길이 다르기에였다. 직접 작사 작곡한 이 곡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었다. 무대 연출에는 특별한 설정이 숨겨져 있었다. 각기 다른 복장을 한 사람들이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교복을 입은 학생,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르신, 그리고 무대 의상을 입은 다른 가수들. 이들은 모두 무대 중앙으로 향하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 들어왔다. 조명은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변했고 무대 위에는 마치 작은 세상이 펼쳐진 듯했다. 첫 소절이 울리자 화면 속에는 안성훈의 단단한 눈빛과 부드러운 표정이 교차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후렴 직전에 그는 관객을 향해 짧게 말했다. 길이 달라도 우리는 함께 갑니다. 그 한마디가 울림이 되어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이어서 각 인물들이 그의 옆에 서고 서로 손을 잡았다. 노랫말은 각자의 인생길이 다르지만 결국 같은 하늘 아래 함께 걷는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관객석에서는 중장년층이 눈시울을 붉혔고 젊은 관객들도 휴대전화를 들어 이 장면을 기록했다. 공연 다음 날 SNS에서는 이 무대의 사진과 영상이 빠르게 퍼졌다. 세대를 잇는 무대, 트로트로 전하는 연대의 메시지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그날의 오프닝에서 보여준 에너지와 카리스마가 이번 무대에서는 따뜻함과 위로로 바뀌어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두 무대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제작진이 그를 오프닝에 세운 이유는 단순히 시작을 강렬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첫 무대로 시선을 사로잡고 두 번째 무대로 마음을 묶어내는 흐름. 그것이야말로 그날 밤 안성훈이 맡은 가장 큰 역할이었다. 무대의 시작과 끝 사이에 그는 관객들의 마음을 단단히 이어붙였다. 마지막 후렴이 울릴 때 무대 위 모든 인물이 두 손을 높이 들어 관객을 향해 흔들었다. 객석에서는 자연스럽게 박수와 함성이 터졌고 어떤 이들은 함께 노래를 따라 불렀다. 무대와 관객이 하나가 된 그 순간 시상식장은 음악의 힘을 증명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곧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마지막 후렴이 끝나자 무대 위의 조명은 서서히 어두워졌다. 황금빛 조명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백색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중앙에 선 안성훈을 비췄다. 그는 잠시 마이크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객석에서도 박수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며 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는 방금 전까지 함께했던 수많은 목소리와 감정이 여운처럼 남아있었다. 안성훈은 짧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 순간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른 가수가 아니었다. 서로 다른 세대를 한 무대 위에 세우고 각자의 이야기를 하나의 선율로 엮어낸 연결자였다. 무대에 올랐던 학생, 노동자, 어르신, 동료 가수들까지 모두가 함께 무대를 완성했고 그는 그 중심에서 흐름을 지켜주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익숙한 멜로디에 새로운 편곡과 메시지를 더해 시대와 세대를 넘어 울림을 전하는 것. 그날 밤의 두 무대, 라이프와 길이 다르기에는 서로 다른 결을 가졌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품고 있었다. 시작과 끝 모두 관객과 무대가 함께 숨쉬게 하는 힘이었다. 오프닝에서 그는 열기를 만들었고 두 번째 무대에서 그는 마음을 붙잡았다. 이 흐름이야말로 시상식의 진짜 설계였고 제작진이 그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했다. 음악이 멈춘 뒤에도 그 장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떤 이는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을 다시 보고 있었고 또 어떤 이는 가족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전했다. 다양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단 하나의 노래 앞에서 같은 감정을 느끼는 순간. 그것이 예술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혹시 여러분은 그날 밤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무대를 여는 첫 발걸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손을 맞잡던 순간이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은 그 장면을 댓글로 들려주세요.